네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그 초박형 강화유리, 유티즈라고 하죠. 이걸 만드는 도인시스라는 기업입니다.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.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이 뭐고 이게 왜 폴더블 기기의 미래랑 연결되는지 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흥미로울 만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쉽고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회사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눈에 띄는 이유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그 접히는 스마트폰용 UTG 이걸 상용화했다는 거잖아요. 삼성 갤럭시 G 시리즈는 물론이고 뭐 구글, 오포, 샤오미 같은 데도 다 이 회사 유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. 이게 그냥 보통 유리가 아니죠. 아, 네, 그렇죠. 그 UTG라는 게 사실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거거든요. 한 2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. 그 정도 두께 유리를 다루는 기술입니다. 이게 그냥 얇기만 한 게 아니고요. 화학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수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도 괜찮아야 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해야 하고 그러면서 또 투명도도 좋아야 하고요. 이 엄청 얇은 유리를 아주 균일하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죠. 네, 단순히 유리 생산뿐만 아니라 이걸 자르고 또 강화하고 검사하는 이 모든 공정을 직접 다 개발하고 관리한다. 이 내재화 역량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. 그래서 생산 성공률, 뭐 수율이라고 하죠. 이게 90% 이상으로 아주 높다고 하고요.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꽤 크다. 이런 자신감도 좀 보이던데요. 네, 회쇠 쪽의 종엔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특히 그 도인시스 부사장님이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 언급을 보면요. 경쟁사로 꼽히는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로 좀 두꺼운 커버 유리 생산 경험 위주라서 UTG처럼 아주 얇은 유리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또 이걸 높은 수율로 양산하는 핵심 기술에서는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 높은 수율이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셈이죠. 그렇죠.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특히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. 2026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. 네, 그 기대감의 중심에는 사실 애플이 있죠.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? 이게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요. 정말 만약에 도인시스가 애플 공급망에 들어간다? 이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뛸 거다.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. 한 분석을 보니까 애플 폴더블 물량의 한 30% 정도만 확보해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4배, 거의 뭐 410억 원까지 늘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. 와, 4배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기회인데 동시에 이 계약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. 스마트폰 넘어서 다른 분야로 기술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좀 흥미로웠어요.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들어갈 더 큰 UTG 있잖아요. 18.1인치는 이미 개발 완료했고 20인치급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심지어 올해 안에는 화면을 3번 접는 멀티폴딩 UTG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삼성이 연말에 내놓을 거라는 그 트라이폴드 폰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. 생산하는데 내년까지는 월 281만 장으로 거의 55%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. 그렇군요. 근데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리스크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건 역시 매출의 70% 이상이 삼성 한 곳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. 이게 좀 걸리네요. 네. 그 점은 분명히 리스크죠.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에 공급하는 구조이긴 한데 결국 삼성의 전략이 바뀌면 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그 주주 계약 내용 누락 문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대주주 주식 의무 보유 기간 그러니까 보회수라고 하죠. 이게 연장되는 조치도 있었고요. 뭐 모회사인 뉴파워 플라즈마와의 중복 상장 문제 이런 것도 부담 요인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. 실적 변동성 문제도 있군요. 올해 1분기에 보니까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데 회사 측에서는 뭐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요. 증설 투자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불확실성, 이건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 여부겠죠. 사실 중국 업체, 그 렌즈 테크놀로지가 유력하다 이런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만약 최종 공급사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성장 기대감에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 직후에
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매도할 가능성, 그 상장 초기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미확약 물량이라고 하죠. 이게 97%나 된다고 하고요. 또 6개월 후에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유통 가능 물량이 51%대로 늘어난다는 점,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도우인시스라는 회사는 이 UTG,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.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특히 애플이라는 아주 큰 잠재 고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던가 애플 공급망 진입의 불확실성, 또 과거 IPO 과정에서의 이슈 같은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나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안고 있습니다. 뭐랄까, 이런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이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네,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치열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기술 우위를 계속 지키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느냐,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스마트 기기의 형태가 또 어떻게 진화할지,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어떤 기술이 또 어떤 기업이 서게 될지 계속 지켜보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네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